4월 18일 금요일 부산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지난 회차 선발급 부산 교차 29기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부산 선발급 결승에는 29기 신인왕전이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29기 선수들이 5명의 선수가 또 라인 대결까지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기훈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후미권에서 엄정하고 이준 접전 끝에 이준이 진짜 착순간 진입하면서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회차 부산은 4대3의 맞대결 양상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 라인 맞대결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라인 크로스보다는 한쪽 라인의 완승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쪽 라인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공격적인 승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비노저 선수들이 경주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노저 선수들보다는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부산 우스컵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에서 주드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민배가 남용찬, 김로운과 호흡을 맞춰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김태열도 선행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죠. 주현욱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김명태라든지 김경환이 후미권 틀어 맞게 된다면 김민배와의 힘대결에서 완승을 거둘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도 시속간 발에 나갈 수 있는 편성이란 점에서 김태율이 덮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김민배가 내선 잡고 힘을 쓰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다 높을 것 같습니다. 김노원이 끌어내는 작전 가능하죠. 김민배가 힘을 쓰고 남영찬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순간적인 시속은 김민배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김태율보다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남영찬도 최근 들어서 자신감 없는 상황이란 점에서 전법적 궁합 좋은 두 선수가 연대 역군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태율 견주가 충분히 가능한 만큼 시속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민배가 남영찬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가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편성 김민배하고 남영찬의 동반 입장 쪽에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율이 힘으로 버텨내는 김민배가 넘어섰는데 김태율만 살짝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민배하고 김태율의 전략적인 연합, 전략적인 연합이라기보다는 힘써서 버텨낼 수 있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민배하고 김태열의 동반 입상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소 김민배가 남영찬 나르고 쏘면 남영찬도 곧잘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김민배하고 남영찬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김민배하고 김태열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먼저 덮고 시작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율이 주현욱 달고 쏘게 된다면 주현욱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김민배 견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태율하고 주현욱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배가 넘어서지 못할 경우에는 뒤에서 남영찬이 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김태율하고 남영찬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율이 남영찬하고 협권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태율하고 주현욱과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홈에서 치고 나오게 된다면 남영찬, 김태율과 남영찬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김민배하고 남영찬 쪽이 좀 더 나은 김민배하고 김태율의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김민배가 힘을 쓰게 된다면 김태율이 넘어서지 못하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로운이 호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으로 김민배, 남영찬, 김로운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태율이 주현욱 달고 쏘게 된다면 오히려 김민배가 힘결에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김태율이 가면 주현욱은 쫓아날 수 있는 만큼 김태율하고 주현욱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하고 김태율의 힘 대결에서는 아무래도 김민배가 좀 더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김태율이 활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직접 힘을 써야 됩니다. 반면 김로운이 앞선에서 끌어내는 남영찬도 끌어내서 호미권 털어내는 작전도 초반 마크도 가능한 만큼 김민배하고 남영찬의 동반 입장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도 힘과 힘 대결로 경주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손재우가 29기 김태환, 정태환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규백이 최근돼서 고전 면치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내선작과 힘을 쓰면 김영권, 박일호가 완급 주전에 나가면서 김태환, 손재우 견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함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규백도 지금 계속해서 고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 달도 고전하게 된다면 선발급 강급대라는 법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규백과 김영권 동갑내기 친구들 특히 이규백이 힘을 쓰고 김영권이 몰고 가고 박일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몸싸움에 약한 손재우라든지 김태환도 인터뷰 때 보니까 일본 전지훈련 다녀와서 몸 상태가 상당히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이란 점에서 오히려 공격적인 승부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김영권이 이규백을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일호가 호미권에서 따라 들어가는 견주가 가능한 만큼 김영권하고 박일호입니다. 이규백이 얼마만큼 힘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김영권, 박일호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규백도 힘을 써야 돼요. 이를 김영권이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동갑내기 친구들의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일호도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김영권이 이규백과 호흡을 맞춰 나가기보다는 박일호를 더 견제 나설 수밖에 없는 김영권하고 박일호의 동반 입상, 김영권하고 이규백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튼 기본적인 전략은 29기 김태환이 힘을 씁니다. 손재가 몰고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오히려 손재가 힘을 쓰고 김태환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우 입장에서는 우승이 목표인 만큼 김태환을 활용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견주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손재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상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영권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타종전으로 손재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손재하고 김영권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상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손재하고 김영권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라는 점 손재우가 김태환을 활용 나가게 된다면 경제 중심으로 쉽게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규백이 뭔가 좀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승부수를 띄우게 된다면 김영권, 박일호가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노저서들의 협공 가능성 먼저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한다면 손재하고 김태환을 묶어서 아무래도 김영과의 연합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정태양도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손재하고 김태환이 아무래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되게 된다면 노저서들의 완성 김영권, 박일호, 이규백과의 동반 입상도 삼복선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재하고 김태환이 주드럭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노조서들의 협공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3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공민우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과의 선행 다시금 활에 나가면서 승부거리 짧게 가져간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초반부터 달려나가고 있는 정윤재 이를 이찬우가 막혀 나갔을 때는 이찬우가 기어를 함고 올렸습니다. 정윤재를 상대로 이찬우가 직선 취입 승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득점 높은 공민우가 절대 유리한 편성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정윤재가 먼저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찬우가 타종부터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정윤재를 상대로 직선 취입 승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찬우하고 정윤재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취입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이찬우하고 정윤재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그래도 저력 있는 공민호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직선에서 취입기에 노릴 가능성 상당히 높은 만큼 이찬우하고 국민의 동반 입상을 함께 생각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이찬우의 직선 취입이 나오면서 국민우까지 견제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이찬우가 국민우를 챙겨 나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찬우하고 정윤재 동반 입상 쪽에 이찬우하고 국민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민우가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선우와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다시금 동반 입상 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윤재 선행을 공민우가 꿰차서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공민우가 선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선과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재가 버티고 공민우가 짧게 가져간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공민우하고 정윤재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 높은 공민우보다는 정윤재가 있기 때문에 기에 않고
올리고 출전하고 있는 이찬우가 좀 더 집중력 발휘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배당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정윤재하고 이찬우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이찬우하고 국민우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국민우가 가면 김성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를 묶어 나가시는 전략은 기본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찬우하고 정윤재도 전법적 궁합이 상당히 좋아요. 내선만 잡는다면 아무래도 이찬우가 정윤재 활에 나가면서 짧게 취입도 가능한 만큼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여기에 김다빈까지 묶어서 3복승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우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우 활에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정윤재, 이찬우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한번 부산 우승컵 3라운드 때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승컵 4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일본 전지훈련까지 다녀온 곽현명,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아무래도 특선에서 내는 감각자 곽현명 입장에서는 노태경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작년 낙차 이후 오랜만에 출전하기도 노태경이 과연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마민준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곽현명도 마민준을 의식한 경주력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행 나설 수 있는 마민준이긴 합니다만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래도 곽현명보다는 13살 어린 마민준이라는 점에서 곽현명도 노태경과 협공은 기본적으로 생각은 할 것 같습니다만, 마민준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곽현명하고 마민준의 동반 입장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아서 추입 나올 수 있는 마민준이라는 점에서 곽현명, 마민준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낙차 출전하고 있는 노태경이 과연 얼마만큼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일단 주드력 면에서는 곽현명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힘을 썼을 때 노태경이 마크만 놓치지만 않는다면, 마민준 견제에만 성공하게 된다면 곽현명이 노태경을 챙겨주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곽현명과 노태경의 동반 입장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경이 얼마만큼 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컨디션 괜찮은 마민준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알아서 차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곽현명, 마민준의 동반 입장 쪽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마민준이 또다시 힘을 쓰면서 강지원과 호흡을 맞춰나가는, 강지원이 후미권 털어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일규가 따라 나서게 된다면 마민준과 김일규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패서 마민준하고 강지원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마민준하고 김일규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곽현명과 마민준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곽현명과 노태경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수리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곽현명과 마민준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마민준하고 강재원을 마민준과 강재원, 마민준이 가면 강재원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민준, 강재원 묶어서도 얼마든지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현명과 마민준의 힘 대결입니다. 아무래도 곽현명이 좀 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민준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승컵 5라운드입니다. 이번 패상도 상당히 좀 접전 양상의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고정인이 이인호, 최민호, 여기에 주효진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이 고병수를 달고 시원스럽게 경주를 풀어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양에서 김주석이 고병수와 함께 훈련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주석이 고병수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고정인이 힘든 견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정인이 이인호, 최민호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주석이 힘든 견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인우도 아직까지 좀 몸이 상당히 좀 살아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고정인이 이인우 믿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만큼 김주석 입장에서는 고병수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양에서 함께 올려나가고 있는 두 선수, 김주석도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타점 잡고 힘을 쓰면 고병수 챙겨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김주석의 훈련 파트너가 고병수고, 고병수의 훈련 파트너가 김주석입니다. 김주석이 가면 고병수가 반드시 갈 수 있는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후미권에서 고정인이 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일만큼은 가평팀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후미를 고정인이 막혀나가면서 기회 노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고정인이 선출이 모두 다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인우 활약
나가면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갈 수 있죠. 오히려 고종인이 힘을 쓰고 이인호를 뒤에다 붙이는 견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최민호가 고종인의 뒤를 따라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호가 힘을 쓰고 고종인의 최민호가 쫓아 나서는 교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고종인과 최민호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종인이 가면 이인호와 협곡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고종인이 가면 최민호가 쫓아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석하고 고병수가 가평팀 서둘입니다. 두 선수가 먼저 내선을 잡게 된다면 두 선수 중심으로 삼복승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종인이 분명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직접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누가 다소 좀 기복 아닌 기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히려 김주석이 고병수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가평팀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전 가평팀 완승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이번 패서 낙차 출전하고 있는 김한율이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정하전 최정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영인이 과연 본인의 연대들입니다. 허남열, 오태걸, 오이병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영인도 10주 만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다고 말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 김한율하고 정하전 역의 최정환이 힘을 쓰고 김한율의 정하전이 쫓아 나서는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하전이 얼마만큼 희속감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율이 완분급 도전하면 나가게 된다면 27기 동기생 정하늘과 연합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전이 김한율을 상대로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김한율과 정하전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받아야 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정환도 최근 들어서 고전 면치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김한율이 최정환을 상대로 직선 짧게 추입해 나가게 된다면 김한율하고 최정환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율도 정하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27기 협공의 동반 입장 쪽에 김한율과 정하전의 동반 입장 쪽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김한율과 최정환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하전이 김한율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점수가 낮기 때문에 우승을 해야지 결승할 수 있는 만큼 정하전이 좀 김한율을 상대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외선에서 문영인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 최정환을 상대로 김한율이 정하전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한율 정하전 믿다가 추입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배당판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하전도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하전하고 문영인의 동반 입상, 정하전하고 최정환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김한율이 제 기량만 발에 나가게 된다면 정하전과의 동반 입상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복승까지 최정환의 선에 활에 나가면서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한율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문영인이 이런 편성에서만큼 외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2차가 몰라도 3차권까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영윤의 직선 취입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법적으로 궁합 좋은 세 선수가 뭉치면 문영윤이 낄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비노조 선수들 완승 가능성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교차는 여기까지입니다. 맞대결로 편성이 짜여진 만큼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쪽 라인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